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짧게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그러면 그 수학이랑 그 P하고 N을 같이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주영님?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에서 소프트맥스로 결국엔 이제 두 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학 쪽으로 가는 거랑 P하고 N으로 가는 거랑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작용해서 결과를 내는지가 궁금. 아, 그러니까 이 이 strength와 opportunity는 굉장히 비슷해요. 어떠한 회사의 어떠한 장점을 얘기하는 거고, 네, weakness와 threat는 회사의 단점 부분을 좀 하는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S와 O를 positive로, W와 T를 negative로 해가지고 SWT 쿼드 클래시피케이션뿐만 아니라 P와 N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도 우리가 수행을 하게끔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로스 값들이 있잖아요. 네. 로스 값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줘가지고 이 모델이 S를 O로 틀렸을 때보다 S를 W와 T로 틀렸을 때 더 뭐 가중치를 준다든지 이러한 식의 작용을 해준 거예요. 아, 음, 그래서 이 모델로 하여금 S를 S와 O를 더 잘 구분할 수 있도록 W와 T를 더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아까 90% 정도의 accuracy가 나온다 했는데 이런 거 보면은 strength와 opportunity가 strength를 그 잘 못 맞춘 것 중에 opportunity 비중이 굉장히 커요. weakness도 이 threat 비중이 굉장히 커요. 물론 이렇게 threat이나 opportunity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외부적인 요소들을 또 잘 못 그 잡는 이러한 것도 좀 있었긴 한데 어쨌든 여러 번 실험을 돌려보면 이러한 것들이 잘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accuracy를 높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거죠. 다른 질문 있나요, 혹시? 근데 그러면 지금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뭐 사람인이라고 뭐 어디죠? 그런 데서 잡코리아 이런 데서 가져왔다고 돼 있는데 네, 여기서 그러면 데이터, 수학 분석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그쵸. 수학 분석이 되어 있고, 근데 이게 근데 최신 거도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최신 거라뇨? 네. 이 수학 분석에 대한 기사들이 네. 뭐 2020년이 끝이다 뭐 이런 거나 아, 그러니까 이거는 최신 수학 분석이 아니라 뭐 잡코리아나 캐치나 마케팅 911 이런 데서는 좀 뭔가 이렇게 이 기업의 수학 분석이라는 걸 자료를 제시를 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지금 크롤링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 모델로 하여금 이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이게 SWOT인지를 학습시킨 거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케팅 91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해외 사이트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사적으로 다 그 데이터 수집까지도 다 했어요. 그러한 그 번역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진행을 해가지고 상백님이 스왓에 대한 신뢰도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스왓을 분석을 하는 게 신뢰성이 어떻게 로버스트니스가 있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거를 뭐 평가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크라우드 소싱이란 말 하잖아요, 우리가. 대중들의 그 대규모의 대중들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어떠한 태스크를 풀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웹상에 있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크롤링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수학 분석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결국에 인간이 그 기사 중에 몇 개를 가져와서 이제 뭐 수학 분석을 하게 될 텐데 인간이 한다면은 대규모 데이터를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더 잘 반영하지 않을까? 이 대세를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가정이죠, 가정. 음. 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나와 있는 기사, 그러니까 기업을 하나 잡고 그거 기사에 대한 실제 여기 쓰지 않은 데이터셋으로 사용은 되지 않았던 지금 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기사로도 해보셨는지. 네,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인퍼런스를 한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지금 학습 때 보이지 않은 데이터죠, 당연히.
테스트 음, 셋이니까. 음, 저희가 학습을 통해 가지고 모델로 하여금 이러한 텍스트를 넣었을 때 이 모델이 아, 이거는 86% opportunity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이유가 그러한 스왓 분석 플랫폼을 위해서는 이러한 클래시피케이션이 가장 기반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이러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일단 먼저 해본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잘 되더라. 그럼 이제 다음 스텝은 이러한 클래시피케이션이 된 텍스트를 다 모아가지고 스트렝스에 가는 것들이 쫙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서머리제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의 스트렝스는 요거다. 딱딱딱 뭐 세 줄 요약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마치 인간이 하는 것처럼. 이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논문 상도 탔어요. 상도 탔고 특허도 냈고 내년이나 내후년쯤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다른 분들 뭐 질문 없나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91%, 83%, 86% 이런 거는 이제 소프트맥스 확률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걸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결과에 대한 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파악하면 될까요? 그냥 솔직히 그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소프트맥스 값이 91%라고 해도 이 텍스트가 정말 91% 스트렝스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거든요. 이게. 근데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고, 어, 네, 뭐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생각이 나진 않았어요. 그냥 제 근데 중에서 여기서 네, 네, 말씀하세요. 그냥 갑자기 제가 원래 관심 있었던 불확실성이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무슨 시스템이요? 불확실성, 아, 언설티니티. 불확실성. 네. 어떤 점이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프트맥스 하나만 나온다는 건 이게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인 거잖아요. 아, 근데 애초에 그쵸. 뭐 4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SWOT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장 큰 고민이 SWOT도 아닌 다른 중립 문장을 넣었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 사실 모든 텍스트가 SWOT 그리고 중립이잖아요. none도 있잖아요. 넌도 꽤 많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중립 레이블을 어떻게 해결할까? 뭐 이러한 태스크들도 솔직히 디스커션 포인트에 안 나왔는데 어쨌든 뭐 네, 열심히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어떻게 보여주는 거는 그 해당 회사들만 보여주는 건가요? 어, 해당 회사가 아니라 어떠한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그냥 어느 기사를 넣어도 얘가 SWOT를 산출해줘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인퍼런스 때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애초에 아예 이 명사 같은 경우에는 다 없애버려요. 프리프로세싱 다. 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스커션 포인트로 이 주체가 바뀌면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지금 주체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그러니까 분류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주체는 모르지만 그냥 핵심 키워드 이런 걸로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데이터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조직 문화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영진의 책임 회피, 뭐 낮은 성능, 이러한 특정 그 동사라든지 특정 뭔가 부정을 나타내는 그러한 게 있거든요. 또는 뭐 그런 게 어쨌든 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분포를 보여요. 저 그러면 그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지금 어떠한 연구도 했냐면 이것도 동시에 발표한 논문인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뭔가 이렇게 인베딩 공간에 한번 쏴보면은 이 모델이 이렇게 이제 SWOT를 이렇게 얘가 인베딩 공간에서 이렇게 잘 분류를 해 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젠 이러한 것을 토대로 우리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SWOT를 클러스터링 할까 뭐 이러한 것도 뭐 이렇게 좀 진행 중이에요. 이건 어쨌든 뭐 다른 접근인데 어쨌든 뭐 네, 그렇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어려운데
고려할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아요. 근데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거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아, 논문을 안만 뒤져봐도. 아마 이- 고려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진짜 가능성이 좀 보이거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넣었을 때 스트렝스가 딱 나오고, 이러한 것들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저희의 가정은 이거예요. 한 문다에는 하나의 토픽이 있을 거다. 어떤 사람이 어떠한 기사를 쓰면 그 기사는 어떠한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할 거다. 그럼 그 토픽이 과연 어디로 분류가 될 거냐. 그런 거죠. 상백님이 주체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어, 이 모델은 주체가 누군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 모델이 오케스트로라는 이 명사를 몰라요. 오케스트로는 그냥 우리가 인간이 부여한 명사이지 얘가 뭐, 뭐라고 해야 돼요? 회사 이름이지 동사인지 이러한 거를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셋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 예를 들어 이러한 강준영 이러한 이름은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냥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과 네이버가 경쟁사에 있다는 걸 모델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지워버리는 거죠. 근데 물론 어느 정도 이게 또 그런 것도 돼요. 이게 주체를 고려하면은 어느 연구로 가냐면 컴퍼니 임베딩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 이름을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모델이 회사들 간의 관계를 또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걸 컴퍼니 임베딩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연구 분야가 엄청 넓어요. 그리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다 할 수 없어서 그냥 주체를 다 지워버린 거죠. 뭐 그냥 알파, 베타 뭐 이런 걸 치환을 해버린 거예요. 아, 컴퍼니 임베딩도 신기하네요. 근데 이게 아까 뭐 뒤에 디스커션으로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저희 이 문단에서의 주체 정도는 뽑아서 하는 게 확실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음, 전에 그 대화 기술 뭐 공부한다고 공부했었던 거에서 보면은 이 네. 문단 안에서의 그 말하고자 하는 주체가 누군지 이제 뽑아내는 게 있었었거든요. 근데 NER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Name Entity Recognition.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걸로 뽑아낼 수 있어요. 예. 네, 그거랑 합쳐서 같이 해보시는 것도 음, 음, 괜찮을 것 음. 같고. 그것도 저희가 그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NER도.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식이냐면 그냥 이러한 특정 단어, 동사 이런 것만 있어도 어느 정도의 accuracy가 나오니까 여기서 진짜 극강의 튜닝을 해가지고 그런 컴퍼니 임베딩하고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 accuracy보다 더 높아지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그리고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스왓 저거 해주는 게 사실상 보면은 이 기사가 뭐 기회다, 나쁘다, 뭐 장점이다 이런 걸로만 나오는데 네. 만약에 조금 더 사용하기 좋게 하려면은 아까 전에 뭐 세 줄 요약해서 알려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장점 중에서도 뭐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위가 무슨 사람들이 얘기죠? 분석을 하게 되면은 아 네. 이런 장점인데 사실 이런 것보다 이게 제일 좋은 장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여러 기사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빈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뭐 때,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근데 에, 단순히 나열만 되면은 사실 이게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음, 물론 나열돼서 보기 좋게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되는 것도 좋긴 한데 결국엔 음, 이걸 통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았어. 맞아요. 그럼 이제 인사이트를 어떻게 뽑아주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사용하냐 안 하냐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음, 관점에서 그것도 그런 좋은 네, 포인트네요. 순위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음, 그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오케이. 순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수학 이후에 이게 전략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준영이 그, 말이 잘 안 들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스왓 아, 지금 분석 잘 들려요. 이후에 그 네. SWOT를 가지고 믹싱해가지고 그 전략으로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이제 회사 그냥,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러한 걸 먼저 선행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수업만 나오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BI 쪽에서는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그게 좀 클 것 같아서 그냥 음,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수학 한 다음에 믹싱까지 가면은 더 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음, 이미 벌써 SWOT는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쵸. 이게 뭐 SO 전략이 있고 WT 전략도 있고 이러니까 아, 맞아요, 그 두 맞아요. 개, 그 두 개까지 그냥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나올 수 있다면 음, 좀 더 완벽하게 그 맞는 어쨌든 결국엔 전략이니까요. 스트래티지를 그쵸. 이런 거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믹싱하는 결과로 나오는 게 더, 믹싱하는 결과까지 나갈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회사의 이름과 기사들을 밀어 넣으면 그 회사의 뭐 SO 전략, 네, WT 전략 그쵸. 이런 것까지 그렇죠. 이 사이트를 뭐 좀 뭔가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네, 어, 그렇죠. 그렇죠. 훨씬 용이하겠죠. 그쵸. 음, 아, 근데 그런 거 다 생각해 봤을 때 보면은 확실히 이거 버트 이용해서 이용한 거면은 그 결국엔 단어로만 보고 하는 거니까 이게 만약 아까 컴퍼니 뭐 그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쵸. 기차에서 주체도 뽑아야 되고 해야 될 게 생각보다 많겠네요. 너무 많죠. 이러다 저 그만큼 만날 야가 단순하게 가능성이 이렇게 있는 것 스왓 같아요. 분석만 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네요. 그쵸.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근데 어떻게 그러면 또 하면 고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고도화를. 그러한 BI 솔루션에 어, 진짜 패러다임 체인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AI를 이용해서 회사에 뭐 솔루션을 제시해 준다 막 이런 컨설팅 업체들 많잖아요. 뭐 그리고 어떠한 회사 컨설팅 업체 가면 회사들 주로 컨설팅 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인사이트 도출해주고 그 회사에 그러한 회사들 다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전략 제시까지는 제가 볼 때, 한, 한 150년 후 제 아들이 하지 않을까. 근데 뭐 좋은 아이디어예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금 이 스왓 제가 볼 때 딱 요약해가지고 스왓 정도. 그러니까 저희의 목표는 뭐냐면 어, 우리 모델이 50%만 해주자가 저희 목표거든요. 아, 우리 모델이 5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 분석을 내가 준영님이 다니고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의 수학 분석을 하고 싶다. 그때 너무 처음에 막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50%는 깔아줄게. 50% 틀은 우리가 제공을 해줄게. 거기에 살은 너가 붙여, 인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프리트레이닝 한 거죠. 우리가 한번 깔아주고 거기에 파인 튜닝은 네가 직접 해. 이런 거죠. 거의 그러한 필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 솔루션이 아니다. 50% 솔루션이다. 이 정도를 목표로 가고 있어요. 그럼 좀 더 이제 약간 스왓에 대한 액큐러시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죠? 아, 근데 accuracy를 더 높이는 건 조금 무의미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쿼드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기본적으로 찍었을 때 25%잖아요. 근데 그죠? 90%가 벌써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만 사용했을 때도 나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accuracy가 그래도 한 80%는 보장이 되는 거니까 8, 90%는 10개 중에 8개, 9개는 맞춘다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사용할 수 있게끔 쇼잉을 해줄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게 accuracy가 90%긴 한데 네. 근데 제가 방금 든 생각은 이게 음. 내 입장에서 90%가 아닌 수도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 90%?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 얘들이 문단을 봤을 때 주체를 모르잖아요. 음, 음. 그러면은 이게 사실 긍정적인 문단이긴 한데 내 입장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쵸. 나하고 전혀 경쟁사,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일단 긍정이네 이거는 무조건 S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주체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테스트 셋을 얘가 90% 맞췄다는 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단 내에서 또는 문장 내에 그러한 동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 다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떠한 weakness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주체가 뭐 바뀌면 그 동사도 바뀌겠죠. 어떠한 조사도 바뀔 거고, 부사도 바뀔 거고. 그렇죠. 근데 이해가 그게 되시나요? 내 관련 기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 아예. 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 스완할 때는 네. 자기 기업 이름 검색을 해서 관련된 기사 나온 것만 해서 볼 수도 있는데 음. 보통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기사가 뭐 그런 식으로 써져 있지만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사일 수도 있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기사? 아, 그러니까 이 회사와 A라는 회사와 상관없는 기사를 넣었을 때, 네. 아, 그쵸. 그럴 수 있죠. 네. 네. 저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무조건 스왓도 좋긴 한데 뭐 약간 그런 것도 걸러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이 그러니까 그런 90%가 사실은 90%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대해서 수학 분석을 하고 싶으면 A 회사가 포함된 기사들을 크롤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되겠죠. 네,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garbage가 들어갈 수 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체, 그 NER 같은 걸로 주체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예. 아, 근데 도기님 그것도 참 중요하네요. 본의 아니게 내 회사가 아닌 정보가 들어갔을 때도 아직 우리 모델은 그거를 그 못하니까요. 어쨌든 저는 뭐 이 정도만 이상입니다. 할까요?